또 저희가 이제 첫째가 이제 아기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생긴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술을 먹고 하면 이제 딸 낳기도 쉽고 이제 괜찮은 조금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출처를 내 출처를. 책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름아름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SNS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리아 아빠 김종열. 저는 리아 엄마 옥주연입니다. 4년이면 꽤 길게 한 건데, 그쵸? 어머, 너무 귀여워.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 예, 제가 그래. 남편이요? 제 고민이 뭐냐면은 제 아내가 부부 관계를 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해요. 왜? 뭐야? 네, 그게 제가 그게 뭐 어떻게? 이제 술을 마시면은 그 부부 관계 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부부. 술 먹고. 술을 드시면. 술 먹고 뭐 술 많이 마시면 기억 못하지. 남자분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를 하다 보면은 약간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고 좀 약간 내가 오늘 좀 괜찮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금 괜찮으면은 그 단어를 오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를 찾아야 이제 그 관계 중에 오빠를 찾다가 조금 더 괜찮으면 이제 자기까지 나오거든요. 오빠 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셔. 이제 정말 괜찮은 날은 이제 그 호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빠, 자기, 여보까지 나오면은 아 오늘 정말 괜찮았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부 관계에 좀 역사적인 날이 있었어요. 막 그날도 이제 당연히 술을 먹고 했었는데 막 저를 막 엄청 찾고 그 여러 호칭들 다 나오고 해가지고 와 오늘 진짜 대박이었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되게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괜찮으니까 좀 약간 좀 의술되면서 어제 어땠어? 장난 아니던데? 딱 물어보니 갑자기 뭐야. 설마. 어제 뭐 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나. 어머, 진짜 안 나는 거야. 이제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물어봤는데 진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그 여보 오빠 자기 막 이게 다 이게 도대체 뭔지 사실상 그 부부관계도 이제 그냥 혼자서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려서 제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지 이게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걸 뭐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 이제 저 혼자 앓고 있다가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고민도 처음 듣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 생각하는 일단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아니 기억을 못해도 그 순간에 오빠도 만족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자기도? 아 그런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이제 알았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그 순간에는 좋았으니까 그랬다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 여보 오빠 자기 누구냐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 누구랑 한 건지 또 다른 나였겠지. 본능이.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 어차피 기억 못 할 거. 지금 여기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갑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제 거의 한 운동 만 운동 되니까 이게 또 아내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하고 싶은가 봐요 본능적으로. 취해서 본인이 아니겠지만 술 먹고 나서 이게 새로운 다른 그 주연이니까. 다른 자아가 나와갖고 또 하고 싶으니까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그거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거를 공격당하는 경우 진짜 저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그걸 실수로라도 딱 부딪히면 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워 있다가 이걸 당기면은 아 이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여기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 오 이러면서 그 진짜 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그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쵸, 하나지. 아,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기억이 그때 안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되지도 않는데 노력하더라고요. 노력을 한 거지. 힘 조절이 안 된 본능적으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또 끝나고 일어났잖아요. 어제 어땠어요? 그랬더니까 또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 뭐 그냥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얼렁뚱땅 본인도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하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잖아. 아니 나는 이 기억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때 서로 그렇죠. 기억을 알면은 우리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 이런 얘기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맞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죠. 네. 남편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육상 선수예요, 내가. 9초 835, 9초 65 막 이런 세계 신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록을 세웠어. 아니 9초대로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때? 봤어? 그랬는데 못 봤다고? 뭐야? 이걸 못 봤다고 지금? 그래서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어. 그 잘한 걸 기억을 하나도 자기의 못하잖아. 뭔가 자기의 결국에 기록이 내가 남았는데 내가 뛰었는데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 그거죠. 아니면 우리 둘이 좀 잘했어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 너무 아침에 좋았다, 막. 코치가 난 네가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래, 이런 어제 분위기가 너무 되는 좋았어. 건데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코치는 야 너 어제 달렸어? 야 어제 훈련했어? 나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지. 이거니까. 야, 너 어제 그런 대박이었어. 느낌인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한 2시 반쯤 되면은 야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치회에 초롱이 약한 버전? 시작처럼인가? 그치. 조금 약한 버전. 배운 분이시네. 제가 그러면 편의점에 가죠. 또 이제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소주 그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다가 제가 이제 한 병을 사갖고 가요. 오늘은 좀만 먹어야지 하고 한 병을 사갖고 갔었는데 이게 한 병 들고 가면은 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 2병, 3병 들으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찌질찌질 안 돼. 그 소리가 안 들리면은 갑자기 뒤돌아서 진짜 그때 또 폭언을 해요. 야, 한 병 살 거면은 한 병 마실 거면 그걸 왜 사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진짜. 먹다가 나가는 게 나는 그런 얘기도 듣기 안타까우니까. 싫고. 애초에 2병, 3병, 4병을 사오라는 거지. 그런 얘기 한 듣기 두세 병 싫고 드시나 또 보네. 이게 짤랑짤랑 움직이면은 이게 뒤돌아 어깨가 들썩들썩 웃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들썩들썩대요. 막 입이 귀에 걸려있거든요. 진짜 그 단순한 거 하나로. 저는 이제 그게 확실히 취해야 된다고 술을 마실 거면은 정말 술을 좋아하시나 보다. 와, 대단하시다. 배달 음식이 딱 오고 대단하시다. 술이 준비가 되면은 무조건 TV를 켜요. TV를 보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TV만 봐요. 말 걸면은 말 걸지 말라 그러고 TV를 보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술을 먹기 위해 술을 먹네. 그러네. 와 진짜 나 완전 총각대 하던 행동이랑 진짜 똑같다. 와 지금 저런 사람 많을걸요? 저도 딱 그거예요. 그냥 소주 2병에다가 맥주 3개 그리고 버라이어티 못 본 거 틀어놓고 마시고 일어나면 옆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용진 씨는 혼자 마시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부부랑 마시는데 TV를 틀어. 근데 저분은 진짜 저 아내분인데 뭔지 알겠어.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술을 먹었냐면은 그냥 잠도 그냥 푹 자고 싶고 알코올에 조금 의지해서 잠들라 그랬던 게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그 쌓인 쌓인 거 다 긴장감과 풀고. 피로를 좀 이렇게 노곤하게 풀면서 네, 진짜 아버지 술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술 있잖아요. 일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글라스에 소주 이만큼 따라가지고. 노동주 드시는 노동주 드시는. 노동주야. TV를 보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옆에 짜낼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그죠? 하나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이게 어떻게 대화? 이것만 하고 말 걸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교감이라고 하죠. 그쵸? 대화를 굳이 말을 해야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화다. 이거지. 짠이. 근데 나는 아내분 말도 난 좀 이해가 되는 게 꼭 있잖아 술이 있다고 해서 꼭 대화를 말할 해야 수 된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같이 몇 년을 함께 산 남편이랑 또 진지하게 앉아서 어떤 또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하루 끝에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각자 남편은 샤워하고 뭐 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내 시간 가지면서 한잔하면서 TV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보통 이렇게 네. 어느 정도까지나 기억이 나고 딱 필름이 끊기시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이거 들어보자. 아 그래요. 맞아. 사실 술자리에서 끊겨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먹다가 벌써. 시도를 했던 것만 기억나지 이제 관계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다른 친구를 불러 다른 자를 불러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네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총 8년을 알았어도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 술 먹고 할 때가 저는 이제 훨씬 제가 조금 적극적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다워질 수 있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 관계를 했을 때는 약간 좀 누워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셨을 때는 확실히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좋았잖아. 아니야? 좋지. 여자가 리드하면 좋잖아. 아 그런 거는 좋지. 아. 그런 적극적인 건 그러니까요. 좋은데 이제 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조금 달아오르는 게 있잖아요. 달아오르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클라이맥스에 조금 더 다다를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꼈기 때문에. 잠깐만 평소에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먹었을 때도 그때도 약간 좀 클라이막스에 좀 다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술 먹을 땐 그런 게 조금 더 2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난다면서. 100%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누구든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도 있고 안 끊길 때도 있는 것처럼. 몇 번 중에 몇 번은 좀 기억 안 나는 편이신지. 아, 술 먹었을 때요? 아, 3번이었으면 2번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심한데? 아니지. 뭐가? 지금 내가 분석을 했잖아. 이거 당사자는 몰라요. 저는 근데 옆에서 이거를 관찰하고 분석을 했으니까 소주를 2병 이상 마셨을 때는 기억을 잃을 확률이 거의 한 80% 되는 거예요. 대박. 그 밑으로는 기억을 해요. 10번에 8번이라니까 되게 많아 보이네요. 저는 많다니까. 3번에 2번이라. 많으니까 여기 나온 거야. 아, 3번에 2번도 많지. 그렇죠. 아, 그래서 저 관련된 에러 조사가 하나 있는데, 자, 과연 그럼 다른 분들은 음주 배우자가 간밤에 부부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억 못해 상관없을 것 상관없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이게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나랑만 가끔씩 생각 하는 건데. 못하면 아유 과음했네 그냥 이러고 말 일인데 매번 할 때마다 생각을 못하면 나 지금 누구랑 사랑한 거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기분이 상한다 80%? 기분이 상하는 상관이 없다. 예, 동주 씨 얘기하셨던 것처럼 20%. 20%. 그리고 또 이 음주가 부부관계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남편은 그렇다가 34% 아니다가 66%. 우와, 저렇게 낮다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렇다가 26% 아니다가 74%. 너무 그러니까, 과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러니까 술 과음한 것 먹고 같아요.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예, 싫어하시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고 과음을 하면은 발기가 안 되는 그럴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안 했다가 아니라 못 했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요? 저거는. 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음주 발기 유지가 안 된다. 예, 우리 그리고 원장님 또 말씀 맞네요. 하고 싶지만 아내가 거부를 한다. 술 마시면 잠이 온다. 저게 되게 큰 것 같아. 저도 잠이 오는 스타일이라.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남편이 뭐야 이유가? 몸매에 되게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요. 아, 아, 너무 싫다. 오늘 좀 뱃살이 뭐 나왔다, 뭐 배. 그러니까 그런 게 지정할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꾸 집중력이 깨져요. 이제 맨정신이다 보면은. 아, 최악이다.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저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남편 편이었어요. 근데 이 몸매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 지적 당하는 게 되게 누가 힘들고. 동주 씨한테 몸매 아니, 지적을 하지? 완벽한 몸을 아니, 남자친구가 지룩지룩이라고 안 나오고 저한테 되룩되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난이고 농담일 수 있죠. 그 부분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관계할 때도 근데 술을 안 취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분은. 아 잠깐만 진짜 이렇게 나가면 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지적 이거 자기 아내 뱃살 지적하고 이거는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 이거 진짜 너무 큰일이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잠깐 해명을 좀 하면은 그래, 맞아. 마켓에서 물건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모델이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고 몸매 관리가 좀 안 되면 소홀이 되면은 그런 게 사진에 이쁘게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과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가사 우리는 그때는 어쨌든 그 사업 파트너잖아. 그 순간만큼은. 그치. 그거 사업 파트너로서 얘기한 거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 지나도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 예뻐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알코올과 함께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저는. 그런데 이게 점점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2차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2차전은 그냥 1차전에서도 제가 이제 거의 뭐 회전병처럼 뭐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거죠. 왜냐면 데미지가 쌓여 있으니까 몸 안에 휴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술을 마시는 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지. 남편은 굳이 취할 때까지 안 먹어도 되는 스타일이시네. 맞아. 한 병 정도, 한 병 이렇게 나눠 먹고 한 반 병씩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더 잘 되거든요, 부부 관계도. 로또로 치면은 한 2등 정도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날.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요새는 거의 계속 꽝만 뽑으니까 저는 이제 그 제 자신도 싫은 거예요, 이게. 몸 컨디션을 회복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원래대로 그런 게 좀 원활하게 이제 또 만족도도 높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용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다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다 거기서 다녔고 같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도 저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엄마가 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조금 괴리감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는 동네가 남편이 이제 살던 주변이다 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계속 주변 친구들 자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마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제일 재밌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제지를 하거나 이제 좀 그러면 전 서운한 거죠. 저렇게 말하면 이해는 가죠. 남들은 안 해줘서 문제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 오히려 복에 겨운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해주긴 하니까. 아니 난 그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막 취해 있는 상태, 너무 만취 상태에서 하는 건 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분한테. 네. 근데 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가 토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아요? 저기 아까 굉장히 세게 잡아당겼대잖아요. 남편이 치명상을 입었대잖아요. 네,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은 아내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제정신에 같이 교감하고 싶은 거야. 맞아. 예.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계속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제가 살면서 고쳐라 해서 더 이상 술을 그만 먹고 하자 했더니 오늘까지만 진짜 딱 먹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 그럼 이제 술은 이제 좀 줄이고 하겠다. 약속해서 그걸 녹음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가혹하죠. 그건 저한테 이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조금만 줄이면. 그래, 저건 되지도 조금만 않는 줄이면. 거잖아. 네. 또 저희가 이제 첫째가 이제 아기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생긴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술을 먹고 하면 이제 딸 낳기도 쉽고 이제 괜찮은 조금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출처를. 책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름아름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가들이 만들어준 얘기인가 보다. 술자리에서 누가 옆 테이블이 농담 던진 거를 그걸 아니 이제 들어가지고. 아니야 그거 다 알아.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간 거지만 또 둘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부부관계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네요. 술이랑 부부관계 중에 둘 중에 하나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너무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게. 이게 항상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분리해서 얘기하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선택해야 돼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요. 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거는 남편이 진짜 억울해서 하는 얘긴데. 정말 당황한 것 같아 남편이. 진짜 완전 넉나간 표정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 앞에 제가 맹세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면은 저는 결과에 무조건 승복을 해서 제 아내의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술 먹고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준다는 거지. 내가 술을 많이 그치, 먹어도 그치. 그치, 네. 그치. 왜냐면은 이걸 거절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노력할 이유 없을 거라는 얘기야. 부담되는데? 그럼 나도 이 만약에 판단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술을 완전히 끊지는 술 끊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이건. 그래. 그러니까 뭐 내가 병수를 조금 줄이고 기억을 하는 그치, 선에서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기억을 하는 선까지만. 줄어들면은 기억을 그럼 할수 저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그거는. 그래. 오늘 투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이제 저는 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우리 혜정 언니 알쓰라 그러죠? 네, 예, 정말. 알코올 쓰레기. 그래서 그렇지 난 너무 충격인 거야. 아. 일단 알스 입장에선 저렇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난 사실 너무 공포예요. 너무 무서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무식하고 안 좋은 게 알코올이거든, 술이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그렇죠? 술을 드시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 술이 깨고 나면 스트레스가 두세 배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절대로 술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주량 조절하고 술, 음주 양과 횟수 줄이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술 평생 못 마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게 예, 포인트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거 오래 정말로 마셔야죠. 그냥 한 번 생기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요.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조절해서 그나마 드시는 게 사실 끊는 게 제일 좋지만 술 말고 다른 걸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두세 개 이상은 좀 그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 자, 그렇다면 마음의 결정이 되셨습니까? 자, 에로지원금 200만 원. 네, 과연? 저는 아내분 편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남편. 네, 남편. 그래서 남편분 저는 남편. 남편의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좀 술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남편분 선택하는데요. 또 방송 보시고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자, 야식에다 또 한 잔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오늘 같은 네. 날은 한 잔 하시겠다. 아, 오늘은 하시는데 한 병씩으로만. 각 한 그럼 병씩으로만 오늘은 하세요. 한 잔 하셔야지. 자, 이렇게 해서 남편 김종렬 씨가 에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선택에는 진짜 그 부인 옥주현 씨에 대한 열렬한 응원도 함께 네. 포함됐다는 맞아요. 걸 잊지 그럼요. 말아주시고요. 네. 자, 에로 부부 2021년에도 더욱더 화끈한 에로 부부들과 찾아오겠습니다. 애들은 일찍 재우세요. 고맙습니다. 아들만 내신 거죠? 네. 8살, 6살, 4살, 3살 아들만 내신 있고요. 아들이래? 네? 대박.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키워? 5. 애가 5. 애가 5입니다. 화이팅. 네, 저는 전 프로야구 코치, 야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던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어우, 멋있다. 전설이시네, 전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의 아내, 또 사형제 다둥이맘 박여원입니다. 너무 예쁘시다. 와, 15살 차이.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내분이 상당한 미인이세요.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아는 지인 소개 자리에 갔다가 처음에 만나게 됐고 첫눈에 제가 반해서 아이고. 잠시 저희 와이프가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다가 제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잠깐 누르고 그리고 제가 바로 껐죠. 그리고 연락처를 제가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선수시네요. 선수는 아니고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물어보기엔 너무 그렇고 그때 한참 제가 걸그룹 연습생이었어요. 준비 중이었고, 한참 되게 연습생이 힘들었을 때 신랑이 또 때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근데 이제 신랑도 이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에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을 하는 것보다 빨리 아기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선택하게 됐죠. 아, 저런 게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5살. 꽃다운 나이 이제 26살 되던 해에 만났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한 시선 받으신 적 있다고. 네, 처음에 이제 신랑과 나이 차이도 있고 신랑은 이제 한번 그 아픔에 있으니까 제가 뭐 불륜을 저질러서 신랑의 가정을 파탄내고 뭐 뺏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애기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를 너무 색안경 끼고 이제 그 얘기만 듣고 보시는 거예요. 불륜녀의 애기? 뭐 이렇게. 네, 그때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이구,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과거 있는 남자 만나서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남편분은 얘기 잘 해주셨네. 이런 것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또 눈물 나. 그때가 제일 살면서 힘들었던 시기. 같이 아기를 키우고 같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아, 진짜. 주변 사람이 게다가 친한 친구가 왜 그렇게 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말들을 지어서 자기가 판단해서 추측해서 그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거 벌받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 진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시간도 없이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을 신경도 잘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직업이 어느 정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 혼자 다 견딘 거예요. 진짜 하루는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혼자 이렇게 거실에서 소파 밑에 앉아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려고 해도 주위에서 시선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지. 진짜 죽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내가 너 이걸로 해서 내가 아니란 거 보여줄게. 그 소문 퍼뜨린 사람을 이제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 이제 처벌 받으시고 그래. 이제 아니란 걸 이제 아시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애들 커도 다 그 동네에서 학교 올라가는데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치. 진짜 잘하셨다. 네, 진실 저건 밝혀내기 잘했다. 오늘 의뢰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이런데도 뭐가 있을까요?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신랑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당분간은 나는 못하겠다. 네. 그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집 애가 넷이잖아요. 눈 떠서 애들 4명 챙기기도 바쁘고 그래, 맞아. 엉덩이 붙일 시간도 진짜 없어요. 아, 날라다닌다. 저 춤 봐라. 아이고, 이뻐. 와, 다 쏟으면서 먹고. 바닥은 그릇이요. 아들 형제들은 저렇게 크거든. 어머, 와. 그게 지금 하루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소파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은 정말 휴식 시간인데 그 시간에 춤을 추고 뭐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나머지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자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왜냐면 다음 날 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과의 부부관계 잠자리는 진짜 머릿속에 1도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로맨티스트예요. 본인 이름으로. 웃기다. 시작이. 때려봤어. 부인 표정 좀 다정하게 집사람한테 대해주고 스킨십 좋아하고 발 마사지도 제가 해주고 저는 항상 그러는 편이거든요. 다정하시고. 왜냐면 아직도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저를 멀리하고 아이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남편의 입장에서 좀 섭섭하고 속상하죠. 진짜 얼굴에 서운함이 너무 서운해 보이죠. 많이 서운해 보여. 맞아요.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당신이 첫 번째지. 근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물론 아이들보다 더 사랑해주기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이겠지만 좀 동등하게 좀 사랑을 받고 싶은 입장에서. 우리 시어머님이 자기가 첫 번째이지 않았어요?
그랬던 거 아니요? 아버지가 첫 번째였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밖에 몰랐어요. 정말. 좀 넘치는 사랑이 있었죠. 어머니 사랑이. 왜냐면 제가 5대 독자거든요. 아이, 그러면 뭐. 그래서 좀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생선구이를 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저는 아이들 생선살을 발라주기 바쁜데 자기는 맛있는 거 다 먹기 바쁜 거예요. 애들 챙겨주기보다도. 자기가 몸에 좋은 거 더 먹어야 되고. 저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애들이 후회 몇 없이 살인데 오래 살아야죠. 애들은 크면서 좋은 거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를 먼저 잘 챙겨야 우리 아이들도 챙길 수 있고 더 잘 챙겨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신랑한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자기 아버지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머리만 드셨어요. 우리 몸뚱아리 주려고. 그래, 그거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진짜 이제 아는 거예요. 대박. 49에 한 거야? 진짜로 머리를 좋아하는 소라셨구나. 진짜 애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 개인적으로. 좋은 날은 부부관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아니, 날인가요? 절대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한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신랑한테도 과거형이야.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해주는 좀 스킨십도 좀 받아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남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 시기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거를 맞춰서 풀어주기에는 저도 너무 지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신랑은 관계를 해야 되면 저를 먼저 올리고 본인이 끝내야지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좋은 스타일인데. 근데 옆에 아이들 자고 있고 그 눈치 보면서 저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할 것 계속 같아. 올라가야 되면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은 걸릴 테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15분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쵸. 그럴 것 같아. 그렇구나. 삐졌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삐졌죠? 아니요. 삐졌잖아요. 아니에요. 표정에서 말하는데. 삐지셨어. 나이 차이 15살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신랑이 신체 나이는 거의 30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오. 성욕이 떨어진다는 걸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밖에서 이제 집안일을 다 마무리했는데 문을 살짝 열었어요. 자나 안 자나 확인을 하려고. 안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파 앞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자는 거 기다리다가 소파 앞에서 잠든 적도 있어요. 아침까지. 어떡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예. 거부했을 때 꿍이에요. 꿍이에요. 꿍하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평소에도 뭐가 이렇게 서운하거나 뭐가 이렇게 하면 꿍하고 말을 안 해요. 지금도 그 표정과 그 꿍함이 나왔어요. 재밌어. 제가 갑작스럽게 부부관계를 안 하고 멀리하고 변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셋째 낳고 8년째 작년까지 신랑이랑 계속 떨어진 생활을 했어요. 주말 부부처럼. 근데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매일 같이 있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정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지방을 가는 이런 스케줄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같이 오래 있어 본 적이 살면서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신랑이 이제 오는 날 일주일에 뭐 한 번이니까 오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재워놓거나 그렇게 둘만의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지만 지금은 신랑이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깨졌어요. 그치. 근데 신랑은 그 전처럼 부부관계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이서 편한 공간에서 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있고. 옆에서 자고 있고 그럼. 아이들이 뭐 어떻게 깰지도 모르고 맞아. 중간에 그런데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하면 저는 더 성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이해돼. 네, 저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뭐 호텔을 가던가 다른 곳에 가서 하자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먹을 거를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런 다른 부분이. 거죠. 네. 달라요. 난 그냥 좀 더 로맨틱하고 또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집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첫 번째고 네, 그런 나는 것 뭐 어떡하냐. 나중에 우선순위가 아이들인 것 같아. 그치, 근데 그 돈으로 우리 아이 뭐라도 더 사주고 이러고 싶지 또. 맞아. 그 호텔 가면은 반값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시면 엄청 먹잖아요. 아, 큰일이다. 어떡하냐. 되게 어렵네. 진짜 어렵다 이거. 어쨌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밖에서 일을 이제 힘들게 하고 들어와서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와이프. 힘든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와이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대화로 생각하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 배출의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부부관계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피곤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 이게 우리 집사람이 애 4명 낳더니 이게 사람이 변했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식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바라는 거는 부부관계 섹스도 물론 바라시는 것 대화 막 같은데 이런 그거보다는 그냥 옆에서의 가벼운 스킨십들 이게 조곤조곤 대화하고 손잡고 있고 근데 그게 더 힘든 거거든, 여자는. 스킨십이 스킨십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다음 단계를 원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원천 몸을 봉쇄한 사리는 거.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 4명 보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저건 딱 끝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집이 1층이 아니면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밑에 집에서 항상 스트레스 줄 거야. 그러네. 그러면 맞아. 엄마는 얘들아 뛰지 마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실 거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진짜 힘들겠다. 그래요. 남편분 입장에서 아내가 조금 어떻게 변해간 건지. 작년 10월 말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1년 전. 일본 마무리 훈련이라는 걸 갔다가 와서 이제 픽업을 왔어요. 공항으로. 그리고 딱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가까이 오지 마라. 제가 왜 그렇게 딱 선수 쳐서 얘기했냐면 한 달 만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 저녁에 저한테 바랄 걸 알아요. 아는데 혼자 4명을 데리고 이사를 하고 아직 짐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나한테 그렇게 들이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신랑은 그냥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저한테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빨리 태워가지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신랑은 차에 타자마자 손을 잡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봤는데 나도 빨리 얼마나 집에 좋아. 가야 되는데 속이 터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그렇게 나는 내 옆에 다가오지 마. 나 힘드니까. 아 근데 보자마자 저렇게 그래, 얘기하면 되게 좀 서운하겠다. 진짜 서운할 것 같긴 하다. 그것도 한 달 만에 본 건데. 그치, 근데 지금 부인분도 너무 이해가는 게 아들 넷에 이사까지 하고 지금 그쵸. 정신 없고 근데 또 픽업은 또 나온 거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애들 넷이 또 빨리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놨을 거 맞아. 아니야. 불안하니까. 육아가 너무 힘드신 거면 육아를 남편이 더 많이 도와주면 좀 더 예뻐해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육아를 더 많이 도와주면은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하고 더 바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 심리 같은? 자기 오늘 조금 편하게 쉬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저녁에 더 바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맞아요. 제가 말한 게 진짜 딱 맞아요. 맞죠? 인정 맞죠?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또 보상 심리도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고 아설 하지 마. 네. 내가 할게. 하지 마. 저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육아를 같이 하신 적은 없네요. 육아를 같이 한 적이 했으면 없나 봐요. 남편도 골아떨어져. 최근까지 두산베어스 야구 코치를 하셨으니까 원래 시즌이 끝나면은 그 한 달, 딱 한 달, 2달 시즌 끝나면 바로 전지훈련 가잖아요. 원래는 또 시즌 들어가면은 뭐 전국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국 계속 바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경기, 이틀에 한 번씩 경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아를 할 시간이 없었겠네. 그렇구나. 아내분이 특히 요즘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더 그랬냐면 제가 이제 8년 동안 육아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은 제가 처음 8년 만에 밖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집에서 육아만 하던 여자가 밖에 나가서 너무 또 불안한가 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예쁘잖아 예쁘고 또. 어리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믿지만 주위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불안한 마음을 부부관계로 확인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면 사실 애 내 엄마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보죠. 그래서 안 보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신랑은 제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내가 싫어져서 부부관계를 안 하나? 자기도 만족이 되진 않지만 그거를 일단 하고 나면 아, 와이프가 아직까지 나 사랑하나 보네? 그렇게 사랑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잠자리 이런 걸로 사랑을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와이프의 사랑을 잠자리와 비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가 잠자리 해준다고 해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고 잠자리 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않나?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남자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잠자리와 네. 그 좀 비례할 것 사랑은 같아요. 비례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애기 아빠로서만은 못 살아요. 근데 그 잠자리로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는. 아니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너무 관계가 싫은가 보다. 그것도 그런데 아내분이 말을 너무 잘하시네. 변호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설득력이. 저는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그걸 떠나서 집사람과 같이 평생 연인같이 연애하는 기분으로 좀 살고 싶거든요. 개인적인 소망인 거죠. 표정 나중에 표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키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지금 리준이가 3살이에요. 리준이가 성인 되려면 17년이나 있어야 돼요. 아니 성인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9학년까지 그럼 10년. 뭐 10년 아니더라도 뭐 자꾸 우리 내려와. 큰 애들이 있으니까 큰 애들이 또 이렇게 봐줄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는 내가 열심히. 근데 5년 뒤에도 부부관계를 이렇게 아니 그 전에 방송 보니까 64살 드신 분 도대체 60대 때 나는 지금 매일 해도 모자를 파냐 지금. 아, 스승님을 아주 만나셨구나, 그냥 스승님을. 넘쳐서 가지고 마른 장작같이 하신다고. 나 그 얘기 듣고 공감은 됐어요.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로맨티스트가 많네. 표정 아내분 표정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맨틱하고 같이 좋은 데 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부부관계라는 건 서로가 원해서 같이 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원하지 않는 건데 당신이 계속 다가오니까 나는 그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고 우리 사이가 막 계속 나빠질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오늘 되게 쿨한 척 많이 하네요. 아, 쿨하신데. 원래 쿨한데. 참.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와이프분이 남편분이 꿍하다 그러고 남편분 삐지고 소심하다 그러는데 소심하게 만들잖아. 솔직히 하는 말들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안 서운하고 좀 누가 안 섭섭하게 소심해져. 얘기하시네. 다가오지 마세요. 옆에 다가오지 말라 그러면 뭘 아니 부부인데 거리두기에 지금 그러니까. 시국이 그렇다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어렵다. 하면 이거 어떻게 진짜. 되냐. 이게 진짜 아들이 넷이라는 것만 아니면은 100% 남편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넷이라. 아들 넷을 둬보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경험해보지 맞아요. 않고서는.
저는 아들넷은 경험을 안 해봤는데 로맨틱한 사람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로맨틱하다고 여러 번 말하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약간 자신만의 로맨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로맨틱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 보고 책에서 읽었던 로맨틱한 걸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저 여자분처럼 현실적인 걸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자분한테 좀 공감이 많이 가요. 부인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남편분이 서운할 수 있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거를 꾸릴 때 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건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건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바로 선택해 볼게요. 애로 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남편분이 너무 기죽으실까봐 남편분. 아내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 아내분. 남편분의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남편 최경환 씨가 애로 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